경호처장이 돌연 사직을 했습니다. 오늘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두를 했어요. 예, 이게 체포영장이 나오기 전에 본인이 지금 공무집행 방해도 있고 뭐 다른 인제 여죄도 인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오늘 안 나올 거를 경찰이 예측을 하고 얘 3-3번 출석 요구한 다음에 안 나올 게 뻔하니까 "현장에서 잡자." 그럴 계획인데 지가 알아서 나왔어. 근데 알고 봤더니 나오기 전에 사직서를 내고 나왔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게 20분 만에 상복이 형님이 수리를 했다. 아, 경호처장이 오히려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한 명분을 이렇게 만든 것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오늘 급박하게 이 경호처의 변화가 지금 생겼습니다. 경호처장 사표 내고 나가 버렸어. 윤측과 사전 논의도 안 하고 그냥 가 버렸어. 아, 야, 이건 정말 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거의 멘붕에 빠질 만한 지금 상황이에요. '이거 뭐냐?' 이러고 뭐 한쪽에서는 경질이라고 하는데 지금 경질 분위기가 아니야. 왜냐면 경질을 했다면 그 사전의 분위기가 달랐을 텐데 전혀 그런 분위기 없이 나온 거 보면은 전혀 사전에 얘기를 안 하고 나온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경찰 출석에 앞서서 사실을 내고 왔습니다. 최대행이 즉각 수리했고요. 윤 측에서는 조사 마치고 복귀를 언급했는데 완전히 틀린 내용이죠. 그러니까 몰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하. 박종준 경호처장이 전격 사직하였다. 윤통 측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결국에는 김성훈 차장 대행 체제 이쪽이 인제 그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아주 더 성골 김건희 라인이다. 그래서 더 열심히 지킬 거라고는 하는데 문제는 어쨌든 방패막이가 하나씩 지금 사라지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약화된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어차피 여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은요. 이게 뭐라고 해야 할까나 지금 경호처를 이끌면서 지금 이런 불법적인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쪽의 경호원들을 이렇게 동원한다라는 게 이게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봤자 나올 수 있는 뭐 묘수라는 게 없어. 어떻게든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한 명 한 명씩 나가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은 지금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오히려 당한 셈이죠. 이 경호처장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나갈 생각을 막 하고 있다가 이번에 기회를 삼고 그냥 나갔다.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겠죠. 내란 혐의도 지금 박 차장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미래가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좀 관련자들이 죄다 수사받고 이제 골로 가는 상황이라서 지금 빤스런을 안 하면 쉽지가 않은 거지 지금. 아, 이 사람은 계속 경호 업무로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불응했지만 이번에 나와서 나가고 윤통 측과 사전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통 측은 관저 경호와 관련해 박 처장의 조사 후 복귀를 염두에 둔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그리고 조사를 마치고 복귀 시까지 규정에 따라 경호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고 했는데 완전히 틀린 내용을 지금 윤석열 측에서 얘기한 걸 보면은 몰랐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김건희 라인이 이제 버틸 거다." 라는 거야. 이걸 이렇게 나가서 이제 김건희 라인이 인제 실세가 돼서 어떻게든 만 막 막겠다고 하지만 체포영장 저지 전에 균열이 생길지 관심이 이어진다. 뭐 이 뒤가 인제 잇는 사람이 김건희 라인이라는 것인데 음 글쎄요. 뭐 김건희 라인이든 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에 명분이 없다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왜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도 지금 다 사표 내고 막 나가 버리고 있고 또 장관들도 안 하겠다고 지금 막 자기 후회한다고 막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면에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끈이 다 끊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매일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예를 들어 최상목 쪽으로 통해서도 분명히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전혀 몰랐다. 모르고 뉴스 보고 한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매우 당황스러우니까 뭐 어떤 메시지를 내냐 아주 뜬금없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뭐라고 하냐? "국방부가 나서야 된다." 이게 지금 뭐야 저 양반은 오전에 출두해 갖고 오전에 사직서 내고 나갔는데 윤석열 측에서 다 얼마나 당황했으면은 "국방부가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생뚱맞은 지금 메시지가 나온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 경호처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경호처로 감당이 안 되고 "야 네가 해. 뭐 네가 해." 하는데 사실상은 이게 지금 경호 내부가 크게 흔들렸다. 크게 흔들리고 사실은 이제 멘붕이 왔다고 봐야 되는 대목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부랴부랴 내세우는 메시지가 아 "군이 와서 우리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것. 관저 방어를 군대가 안 한다라는 건 내란을 가담하는 것이다. 군사 기밀과 보호 시설을 무방비로 방치하겠느냐?"
막 이러고 이제 부랴부랴 지금 어떻게든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 메시지가 좀 특히 정리가 안 된 메시지야. 그러면서 국방부를 향해 오히려 지금 비난의 화살을 던지면서 "왜 체포영장 저지에 군병력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국방부 이놈들아. 즉각 이 명령을 철회해라."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고립됐으면 헌재도 까, 대법원도 까, 뭐 법원도 까, 서부지법 까, 그다음에 뭐 민주당은 당연히 까는 거고, 그다음에 까다까다 이제 국방부도 까, 경찰도 까, 다 까, 공수처도 까고 안 까는 데가 없어. 다 까. 다 까니까 이제 혼자만 이제 점점 고립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고립되고 있는 게 지금 여기서 이제 국방부까지 까. 그러면서 이 외부인의 무단 진입에 대해서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군병력을 투입하지 않겠다라는 이 국방부 입장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국방부 군의 도움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를 지금 드러낸 거죠. 그러면서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불법에 맞서야 할 경비병력이 주어진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 직무유기,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은 뭐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다. 국방부의 결정 문제는 엄중한 법정 책임을 져야 될 것. 혹시 아주 심오하게 막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지금 방어가 무너졌다는 거죠. 이 경호원들을 최대로 끌고 모으면 자기네들 딴에는 지금 700명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700명까지는 역부족이라는 거야. 아무리 끌어모아도 지금 200명이 될까 말까 막 애들이 안 하고 지금 명령 안 듣고 다 나가버리잖아. 그러면은 얘네들은 외곽만 지키는 애들이지. 외곽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무슨 시위대나 이런 애들 뭐 민주노총이나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담장을 넘어서 이제 넘어올 수 있잖아. 그런 애들을 막는 거야. 그런 외곽만 있는 거지 내부에 체포를 하러 들어간 애들을 어떻게 막아. 그런 애들을 끌어모아서 이제 막겠다라는 게 이제 안 된단 말이지. 경찰도 못하게, 군대도 못하게. 그러면은 경호처 애들 직원만 가지고 끌고 와야 되는데 이게 경호처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얘네들은 자기네들의 연금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려있잖아요. 만약에 저거 끌려가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야.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일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들이 약간 소극적인 거지. 안 하려고 하고 말을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을 또 끌고 와서 하면은 이게 반발이 또 일어날 게 걱정되고 말빨이 안 먹히는 거야 지금. 말빨이 먹히려면은 뭐든지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이. 맹분이 없다 안 갑니까? 맹분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 대목에서 명분이 없는 상황이니까 자꾸만 다 국방부 보고 이거는 너희들이 지켜라. 경호처가 뭐 막아라 하는데 이게 이것도 안 통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여론전을 해야 돼. 막 여론전을. 여론전 어떻게 하냐? 이제는 유튜브 보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나를 막아라 이거야. 이런 거는 사이비 종교 교주나 북한 수령님을 추종하는 빨갱이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라니까. 우파 바닥에서는 이런 식의 리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막으라고 어떤 국민들을 갖다가 방어막을 삼는 이런 거는 빨갱이 짓이라고. 국민들이 고생하면 야 내가 저거는 못 본다. 내가 나가겠다. 이러고 자기가 가야 돼. 자기가. 여기서 윤석열과 박근혜 차이가 나오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은 그나마 자기가 감옥에 계셨어도 우파한테 통합의 메시지를 내시기라도 했어.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를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 니들이 방어막 쌓아라 이런 소리 나고 있는데 이게 되냐고. 이런 명분을 누가 들어주냐고. 그것도 이 시기에 이런 사회에서 누가 그런 말을 들어주냐고. 진짜 빨갱이 무슨 어디 사이비 교주 모시는 이런 추종자들 말고는 이런 메시지가 먹히지가 않는 거. 일반 사람한테도 안 먹히는 게 저런 공무원 사회에 먹힙니까? 당장 내 연금 날아가고 나 직업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무조건 애들한테 오다를 내려갖고 막말로 지금 뭐 최상병 사건 때도 그렇고 지금 계엄령도 그렇고 인간을 기계적으로 이해를 하잖아. 기계적으로. 야 군발이가 무조건 명령하면 들어야지. 이런 멍청하고 반민주적인 생각으로 군대를 운영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런 건 북한 사회에서나 얘기지. 우리는 정당한 명령 그거를 얘네들이 명분을 이해하고 그래야 들어가야 전투력이 더 올라가는 거거든. 그냥 무조건 복종이 이러면 애들이 듣냐고. 러시아 군도 듣지를 않아. 그게 군대라는 거야. 현대 군대라는 게 다 정보를 갖고 우리가 하는 건데 여기가 지금 적군이 어디로 들어갔고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훈련한 게 이런 걸 위해서 다루고 명분이 있어야 애들이 듣지. 명분도 설명도 안 해. 그냥 까라면 까. 이거는 인간을 기계로 이해하는 거지. 그럴 거면 로봇 만들어서 명령을 하지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얼마나 민주의식이나 어떤 이 상명 하복에 대한 의식들이 이런 구태적이고 구시대적인 생각으로 명령체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항상 모든 것들을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거든. 그게 당위성을 설명해 줘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들 말이지. 근데 그 공감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야 된다는 거에 당위성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당위성이 없으니까 하나 둘씩 나가버린단 말이야. 아, 난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리고 안 할 수 있는 변명거리를 찾는 거지. 지금 저 경호처장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찾아서 나가버린 거고. 나 수사받아야 돼. 안녕.
그 밑에 있는 애들일수록 점점점 압박감이 커지잖아. 압박감이 점점점 커지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거의 무슨 뭐 인생을 다 걸고 가야 되는데 이제 자기 마누라 생각해야지, 자식들 생각해야지. 그러고 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이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거든. 결국 이 문제가 결론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이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유죄. 이건 지금 상수야, 상수. 변수도 아니야. 상수화되니까 사람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지. 끊어져 버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보를 못 듣는 거라고. 지 밑에 있는 경호처장이 사표를 냈는지도 못 알아보잖아. 사표를 내가지고 최상목이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도 안 해주잖아. 완전히 다 고립되고 정보도 없다는 거야, 정보도. 그러니까 TV를 보고 야, 뭐, 나 이거 냈다는데? 그제서야 반응을 해. 텔투브만 보니까 모르는 거야. 이 정도로 지금 고립됐다는 거는 이미 미래가 보이잖아. 왜 이렇게 됐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야. 당위성이 없고 설득력이 없고 타당성도 없고 법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말들만 계속 하면은 그냥 덜 떨어진 사람들은 그거 듣고 진짠갑다 이러지. 근데 결과적으로 본인의 안위는, 본인의 미래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내가 윤통 전략 처음부터 저렇게 할 때부터 이거는 윤통에게 계속 불리하게 간다. 이건 윤통 스스로가 무덤 파고 들어가는 거라니까. 이러면 탄핵 명분만 커지잖아. 대통령으로서의 자격 여부도 점점 멀어져. 오죽하면 경호처장마저 나가냐. 응? 저 경호원대 자체가 엄청난 인맥으로 가까이에 사수를 하는 애들인데 얘마저도 나가버려. 같이 맨날 술 먹고 뭐 같이 하이파이브 하던 사이인데도 나갈 정도로 최측근인데도 나가잖아. 이게 얼마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이 지금 다 나가겠다고 끊어버리고 나가겠다고 난리를 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야. 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엄청나게 방어도 잘못하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잘못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군이 우리를 도와야 된다. 이것도 역시 경찰한테 전략을 노출하는 거라고. 우리가 지금 숫자가 없다. 우리가 지금 경호원 숫자가 없으니까 군대요, 우리를 도와주소서. 근데 군은 안 도와주겠다는 거야. 군 경찰 안 도와주잖아요. 체포영장을 저지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돼.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억지스럽게 이게 불법 체포영장이다. 그럼 불법성을 입증하고 법원에서 인정을 받는데 인정이 안 된 상황을 갖다가 남들 보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냐고. 누가 그걸 도와주는데. 우리가 이재명 체포영장을 이재명이 불법영장 내리면 우리가 들어줘? 콧방귀를 끼지? 이건 만일에게 동등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주장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법치의식이 굉장히 결여된 주장이고 이런 주장으로 가면 점점점 종북 빨갱이처럼 보인단 말이야. 저런 이야기를 종북 빨갱이들이 난다고. 오히려 자기가 나가서 무죄 받고 나오면 되잖아. 구속 기각시킬 정도로 내가 증거 쫙 내가지고 나 아니야 이러고 나오면 되잖아. 아예 이거를 못 받겠다 난리를 치면은 더더욱 사람들이 뭔가 있구만. 죄를 졌구만. 증거가 이상하구만. 자기가 대변을 못하는구만. 이렇게 보지. 야, 우리 윤통은 무죄야 이렇게 보겠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딱 예전에 그 간첩 혐의로 막 어디 도망 다니던 그 종북 빨갱이들이 하는 전략이야. 나는 이거 수사 못 받겠다. 이거 무슨 이거 법원이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거 이 새끼들이 말이야 다 짜고 치고 나를 조지려고 한다. 뭐만 하면 막 이런 식인데 이거 이재명 민주당에 똑같잖아. 뭐 검찰 탄핵시키면서 이 새끼들 수사가 이상하다. 우리가 그거 보면은 민주당 보고 야, 민주당이 타당성 있게 검사를 조지는구만. 누가 그렇게 보냐고. 그렇게 안 보고 이재명이 지가 혐의가 있으니까 검찰이 가지고 난리를 치네 이런 거나 법원 가지고 난리를 치는 이거나 둘이 똑같은 이 범죄자들의 특성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것도 잡범들 같은. 나는 이런 점에서 실망이 큽니다. 이거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를 딱 모아서 내면 돼. 그 증거라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행정적인 거잖아. 계엄령도 결국 행정적 판단을 했다 이거야. 대통령으로서. 그러면 그 행정이라는 게 뭐냐면 증거가 남아있어. 그 행정의 합법성이라는 건 서류가 증명해 주는 거야. 그 서류가 뭐예요? 국무회의에 도장 있냐? 그다음에 뭐 포고령에 도장 부서 있냐? 이 과정들을 다 인정받아갖고 한 거냐? 그 서류를 제출하면 이거 합법적이었네? 그러면 됩니다.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윤석열 측에서 이걸 제시를 못하고 있어. 이걸 제시를 못한다고. 헌법재판소에 추가 서류를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가 지금 탄핵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탄핵 심판에 이렇게 서류를 안 내는 경우는 나 살다 처음 봐. 지금 여기를 보면은 윤석열 측에서 제출한 추가 서류도 없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 윤통 측이 자기가 내 계엄령은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건전하고 너무나 정상적인 통칭이라는 거를 법원에는 아무런 서류를 지금 못 내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틀투부 보는 애들한테는 내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다. 내가 이 종북 빨갱이들을 없애기 위해서 말은 해. 그래, 그걸 그대로 법원에 내면 되잖아. 못 낸다는 거야. 멍청한 놈들을 속이는 멘트와 법원의 판사를 설득하는 거에는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멍청한 놈들한테는 아무런 인증과 검증과 증명 따위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는 악마가 있다. 저 세계에는 지옥이 있으니까 이 새끼들아 나한테 헌금을 해라. 이러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멍청한 놈들은 무서워서 돈을 낸단 말이지.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걸로 부당이익을 취했다. 또는 이게 법에 어긋났다 하면 증명을 해야 돼.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이 왜 흔히 말하는 애국 시민들을 향해서는 잘도 얘기를 하시는 분이 그 내용에 대해서 왜 법원에 헌법재판소에도 못 내냐. 왜 서류라도 경찰한테 못 내냐. 여기에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야. 자기가 절차를 지키고 합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하는 증거가 없으니까 못 내는 거예요. 있으면은 내고도 남았지. 사실 내더라도 힘든 지금 재판이야. 근데 그것마저 없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계속 여론전, 끝도 없는 여론전을 해야 돼. 그럼 이 여론전의 끝이 뭐예요? 왜 여론전을 하냐가 중요하잖아. 여론전의 끝이 뭐냐?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든 이 위험, 사법적 위험을 계속 딜레이를 시켜야 돼. 딜레이를 시키고 상황을 어떻게든 엎어야 돼. 그 엎는다라는 게 어떤 방법으로 엎겠냐 이거지. 상황을 엎으려면 여론전을 하고 그 여론전의 최종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폭동이지. 야! 이러고 우리 윤통을 건들지 마! 이러면서 정말 전국에 막 그 수많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쫙 나와. 2030이 뭐야 뭐 애기들까지 8살짜리 애기까지 나가서 우리 윤통 뭐 이러고 나오고 어디 뭐 유모차 끌고 나오고 중학생 고등학생 나오고 뭐 다 나와. 30대 40대 다 나오고 50대까지 나오고 60대 나오고 막 70대 노인들까지 다 나와. 80대 휠체어 끌고 나오는 거야. 막 나와서 우리 윤통을 지키자 막 횃불 들고 죽창 들고 안 된다 막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가 참지 않겠어. 그리고 경찰차 부셔버리고 막 소방차 부시고 경찰서 불태우고 막 난리가 막 한남동 막 불길이 이것이 국민의 저항권이다. 우리는 이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싸우다. 국민의 저항권.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거는 이 민주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이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것 말고는 지금 없어. 유일하게 국민의 저항권이야. 그래서 모두가 나타나서 다 부셔버려야 돼. 우리 윤통을 건드리면 다 부셔버려야 돼. 근데 되게 웃기지. 보통은 이게 이런 사고가 좀 왜 웃기냐면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거는 보통은 권력자를 향해서 저항권을 발동한단 말이야. 권력자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저항권을 쓰는 게 아니라고. 권력의 잘못된 군부 독재나 잘못된 이런 그 무력 진압, 뭐 잘못된 권력의 과잉된 남용 이런 걸 막자고 국민의 저항권이 발동을 하는 건데 반대가 돼서 권력자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하라는 거야. 이런 사례는 찾기가 어렵죠. 이거는 되게 웃기는 구조잖아. 이런 게 만약에 성립이 되면 사이비 교주를 지키는 우리 신도들의 깽판짓도 야 저것도 국민의 저항권이지라고 인정이 된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보죠. 보통의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거는 잘못된 권력을 끌어내리고 국민들에게 권력을 분산을 시키는 목적일 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니까. 민주라는 게 뭐야?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야. 대통령 윤석열이든 문재인이든 김대중이든 이런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야.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권력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이 과정, 이게 국민의 저항권의 목적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은 이거를 반대로 활용하고 싶은 거지. 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저항해줘. 나를 지키라고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켜줘. 싸워줘. 뭔가 나와서 뭘 해줘. 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국민의 저항권이 아니라 그냥 추종자들의 그냥 폭동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냥 폭동이지 폭동.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빨갱이 우두머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던 간첩 빨갱이 우두머리를 지키기 위해 빨갱이 놈들이 스크럼 짜고 막 객하고 막 넘어지고 왜 이걸 잡아가냐 뭐 이런 놈들과 흡사해지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힘이 없는 사람들이나 뭐 정말 억울한 사람을 막 공권력이 말도 안 되는 혐의로 잡아가려고 한다면 뭐 서사라도 있잖아. 그러면 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페이소스라도 있는데 우리 윤통은 맛있는 거 다 드시고 이렇게 좋은 양반들과 같이 뭐 많이들 뭐 놀고 노시고 골프도 열심히 치시고 할 거 다 하셨잖아.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지켜라 이러면은 아니 인간 역사 이걸 지켜져 있는 적이 없잖아요. 예? 이건 마치 뭐랄까 무슨 뭐 프랑스 혁명 때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느낌이야. 지금 뭐 밥이 없으면 빵 먹어 뭐 이런 말처럼 물론 그것도 이제 뭐 지어낸 말이라고는 하지만 마치 비교를 하자면 너무 궁궐 안에 있어갖고 현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랄까?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보호받겠다라는 발상은 민주적 사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1인 독재, 어떤 권력의 강화, 나를 지켜라라는 이 발상 자체가 민주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국민은 나를 지키는 용도가 아니라 내가, 대통령인 내가, 국회의원인 내가 국민을 지키겠다가 돼야 돼. 근데 지금 사고가 반대가 돼 있잖아. 니들, 틀트부보는 니들이 나를 지키라고 임마. 이런 구조는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건 우파도 아니고 이게 바로 북한 수령님을 모시는 구조를 원하고 있다는 거라서 아주 위험한 사상이다. 우파 입장에서는 이거는 좌파 사상이고 공산주의 사상이고 독재 사상이고 쉽게 말하면 북한을 따라하는 수령님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다라고 지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여론전 말고는 이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계속 굴려! 그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온갖 주작질, 댓글 조작, 추천수 조작, 데이터 조작 계속 조작질을 해. 근데 그런 거는 아무런 단 1도도 영향력이 없단 말이야. 계속 조작질, 주작질 계속 그런 걸로 안 됩니다. 예, 이런 거는 실제로 이런 전략이 나온다라는 거는 자신의 추종자를 전응하러 보니까 그래. 이 전응한 놈들은 멍청한 놈들이라서 내가 똥을 싸갖고 똥을 갖다가 금이라고 해도 얘네들 금인 줄 믿는 놈들이야. 이런 멍청한 놈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한 몸 희생하겠지. 라는 전제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막 거짓말에 뭐에 막 선동에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갖다 붙였고 판이 엎어졌다. 판이 엎어지긴 뭘 엎어지냐? 엎어졌는데 쟤네들이 나가냐? 판이 엎어졌는데 어느 하나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드는 공식적인 애들이 하나도 없어. 공적인 자리에 있는 애들이. 이거는 판이 엎어진 게 아니라 판이 더 기울어진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주변에 몇 사람 남아있지가 않는 거야. 이제 경호처 직원들 윤석열 대통령과 별 관계도 없는 애들 몇 명 남은 게 다야지 이제. 그 다음에는 김건희 여사 라인이고. 이게 끝이야. 이게 어디에 엎어졌다는 거야. 더 뒷박에 기울어져 버렸는데. 이게 국민들을 너무 바보 취급하고 있고 거기서 기대하는 효과 따위는 1도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여론전에 몰빵을 해요. 그분이 등장했습니다. 공공천공. 천공. 국회 해산해라! 국민 저항이 시작된다! 명령입니다! 예. 그래요. 천공 씨가 대통령 탄핵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국민정권을 발동해 22국회는 해산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혼란의 소용돌이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22대 국회를 해산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기분란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해산하에 시켜야 된다. 두 가지가 있는데 국회가 해산 권리를 없애버렸으니 한 가지는 날라갔고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자. 국민들은 이 권리를 발동해야 된다. 모두 나와라. 길거리에 나오라고 이 2030 놈들아. 그래서 하여튼 나와. 나와서 이 저항권을 해야 된다. 저항권은 국가 권력이 정할 수 있는 국민 권리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에게 주어지는 최종적 방어권이다. 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인간 역사의 저항권들이 많이 발동을 했죠. 프랑스 혁명이 대표적인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 이 어떤 국가의 잘못된 권력에 대항하자라고 가는 건데 다시 말하자면 국가의 저항권이라는 거는 왕이나 무슨 대통령 따위를 지키기 위해 발동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 권력을 나눠 갖기 위한 즉 민주 화해 과정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권력을 국민들이 가져갈 때 위해서 하는 게 저항권이지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거는 굉장히 기괴한 사이비 종교 교주를 지키기 위한 추종자들의 황당한 주장인 거지. 이건 맥락이 안 맞는 거야. 역사적 이해를 잘 못하는 거고 저항권은 그럴 때 발동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권력을 나눠줄 때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국민의 저항권이라 그런 관점에서는 그들의 어떤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이 용납이 됐지만 누구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런 건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예요. 특히 우파 바닥에서는 이런 얘기 자체가 상당히 어울리지가 않아. 우파가 무슨 1인자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폭력을 저지른다. 나와서 몸빵을 한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방해한다. 이게 우파랑 맞지가 않다는 거야. 우리가 언제 그런 걸 옹호해서 우리는 당장 공권력으로 그냥 민주노총 잡아놓고 MBC 파업대도 잡아놓고 KBS 파업도 잡아넣어. 왜 이렇게 경찰이 약해 빠졌어. 다 잡아넣어. 우리는 그런 식이잖아. 우리가 노조 애들 막 불법 심면 저런 것들 잡아넣으라고 우리는 이런 입장인데 우리가 나가서 윤석열을 위해 몸빵을 하자? 이게 북한이지 무슨 이런 거는 좌파 사상이야 좌파. 우파 사상이 좀 존재할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이런 거는. 그래서 연일 여론전 가짜 내란몰이 구판이 펼쳐지고 있다. 연일 윤석열 측에서는 여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여론전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반박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 지금. 윤석열 측에는 반박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증거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여론전을 해야 돼. 사람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하는 거지. 지금 가짜 내란머리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가짜 내란머리를 하고 있어요. 이놈들이. 저놈들이 아주 저 거짓말하고 있고 저놈들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내쫓으려고 하고 있어요. 라는 거란 말이죠. 저 방구까지라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좌와 우의 차이점을 좀 봐야 돼. 저런 여론전의 기반은 뭐냐?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분노감이 나와야 돼. 이 새끼들 막 좌빨 새끼들이 우리 대통령을 내란으로 뭐라 이 새끼야 이 계엄령이 왜 내란이야 이러고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분노를 해야 돼. 근데 그게 분노가 됩니까? 그런 게 예를 들어 분노 지수로 따지면 그게 분노 지수가 예를 들어 100이 전체라면은 그게 100%에 도달할 소재냐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응? 대통령이 계엄을 안 했어도 우리가 좌빨 새끼들 까는 거는 일상적이잖아. 그런 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거야. 그거는 뭐 특별히 분노할 것도 없어. 그냥 좌빨 새끼 보고 아우 짜증나 뭐 이 정도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주책 들고 나라를 바꾸자. 거기까지 도달이 안 된다고 어느 국민도. 진짜 분노감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열받고 막 진짜 흔히 말하는 투쟁력이라고 해서 뭐 물리력 행사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법적 처벌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진짜 막장으로 정신 상태가 나갈 정도로 시위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신 나간 현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것에 있어서 지금 우파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파 진영은 분노할 게 없거든. 좌파 진영은 열등감에 피해의식에 얘네들이 왜 나는 가난한 것이냐, 왜 나는 안 되는 것이냐, 왜 이재용은 돈이 저렇게 많고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되냐, 왜 쟤는 좋은 차 타고 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저놈들은 왜 좋은 직장 가고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쟤네들은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지들끼리 모여갖고 좋은 교육받고 이런 거 하고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이러고 매번 남 탓하고 매번 환경 탓하고 매번 어떤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전응아 새끼들이 사회의 분노 계층이 되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노력을 못하고 있고 남들이 저 위치까지 갔을 때 얼마나 미친 듯이 노력했는지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 멍청한 전응아 새끼들이나 그런 피해의식에 빠져서 분노를 하는 거야. 분노를. 그리고 그게 평생 쌓인 이러니까 정신병자가 되는 거라고. 정신병자. 그 정신병자들을 모아서 하는 게 프롤레타르 레볼루션이라고. 이런 정신병자들을 모아놨으니 북한 찬양이도 만세 외치고 부자들한테 돈 투자 만세 외치고 지역 화폐가 어쩌니 내가 너희들한테 몇십 조를 뿌리고 기축통화가 어쩌니 이런 개소리를 해도 만세를 외치는 전응아 정신병자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새끼들을 운동권 좌파라고 부르잖아요. 분노야. 끝없는 분노를 유발시켜야 돼. 분노. 오죽 감성. 이성 따위는 없어. 감성이야 감성. 왜 우리 불쌍한 노조를 괴롭히냐. 아니 노조 새끼가 불법 집회하는데 노조가 뭐가 불쌍해 이 새끼야. 노조가 지금 연봉 1억이 넘어 이 새끼야. 말이 안 통해. 우리 노동자잖아. 막. 전해가 새끼랑 얘기하는 거라니까? 야 임마 북한 새끼 북한한테 우리가 왜 보줘야 되는데 북한 불쌍하잖아. 뭐라는 거야 이 새끼는 지금 북한이 불쌍하니 야 우리도 불쌍해 임마. 말이 안 통해. 온갖 이 전응아 집단으로 가득 차 있는 놈들 이 분노 계층들이라는 거는 애초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온 놈들이야. 그냥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아주 옹골차 있는. 근데 그 피해의식이 나의 이익과 직결되는 이익이기 때문에 더 예민한 거라고. 내가 이 집회, 이 시위에서 열심히 막 싸우고 하면 한 자리 얻고 내 봉급도 올라가고 내 자식도 이득을 보고 이런 게 좌빨들의 원리라는 거야. 걔네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온갖 좌빨 새끼들 한번 봐봐. 걔네들 후보자 전과 전력 한번 봐라. 이 새끼 중에서 어디 구속 한 번 안 된 놈이 없어. 맨날 화염병 던져 무슨 놈의 어디 경찰 때려서 들어가. 이 새끼는 술 처먹고 경찰 때리는 것도 무슨 민주화랍시고 뻥 쳤다가 논란이 되고 이래. 하여튼 거짓말에 불법에 아주 더러운 짓거리 다 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 보고 하라는 거야.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우리 보고 하래. 우리 보고. 이게 됩니까? 이게 우리가 저런 좌빨놈들을 흉내내면서 우리도 그러면 분노계층 한번 만들어보자. 그 분노계층의 요소가 불법 부정선거야 이 새끼들아. 그리고 이게 막 민주당이라 부정선거 해갖고 민주당이 폐악질을 하고 민주당이 다 나쁜 놈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자. 이게 내란이 아니고 이게 합법적인 계엄령에 우리 대통령께서 모든 헌법도 잘 지켰고 다 옳았는데 이걸 갖다가 내란으로 매도하고 있잖아. 야, 다 분노해서 나와. 이게 그래서 얼마나 분노할 건데 그래서. 이게 분노 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어 이게. 저쪽은 그냥 자기네 생계와 직결되면 여기는 그게 아니거든. 여기는 이념적인 거잖아. 그것도 추상적 이념성이야. 이념에 대한 분명함도 없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 보고 분노하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분노가 돼?
진짜 웬만큼 지능 떨어지지 않고서는 분노가 될 리도 없고 그냥 의무사항처럼 나와 그냥.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지. 조직도 없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계속 자극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건 체제 전쟁입니다. 이거는 어디 좌빨놈들이 나라를 전복시킵니다. 막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어떤 태생적으로 이런 길바닥 문화라든가 이런 뭐 투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지금 말하는 저런 여론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는 거야. 법을 어겨라 이건데 법을 어기라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는데 좌빨놈들은 그런 게 먹힌다고. 애들이 이성을 잃어버렸거든. 원래부터 그래.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우파는 그렇게 안 된다고. 애들이 내가 왜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우파를 이해를 못하고 있고 좌파도 이해를 못하는 정치에 대해 완벽한 무지층이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파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 아예 그냥 우파를 무슨 종북만 맺히면 뽑아주는 전응화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가 않거니와 폭력이나 이런 집단 어떤 오프라인의 무언가 이런 게 결속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상이 그냥 틀튜브 팬미팅처럼 돼버린 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의 충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착각이라니까요. 그냥 그거는 그 현장에서 팬미팅하고 자기네끼리 퍼포먼스하고 쇼하고 그 돈 버는 앵벌이 쇼이고 끝이야. 그 이상으로 못 나갑니다.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셔야 돼. 아셨다면 이런 전략이 안 나왔겠지. 이런 전략이 안 나왔겠지. 박근혜 대통령이 바보라서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우파는 그런 생각을 애초에 안 해. 막 박근혜 대통령 여론전하고 막 저는 지금 억울합니다 이러고 해가지고 막 박사모들 모아서 막 깽판 못 쳤겠어? 근데 그런 걸 안 한 거는 우파의 문화가 그런 게 아니야. 그건 자기 부정이거든. 이제까지 우리가 민주노총이고 뭐고 길바닥에서 그래왔던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체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똑같이 해갖고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사회적 분노가 우리는 분노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덜 떨어진 계층들로 이루어진 진영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더러운 방법으로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근데 자꾸만 국민 저항권 하면서 이 뭐 길바닥에 사람들이 나와서 몸빵해라. 단 1도도 의미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거야. 방법부터가 잘못됐고 방법부터가 좌파적이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결론적으로 지금 저런 행위 자체가 우파를 부정하고 있는 거고 북한을 오히려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방법이 완전히 수령님 모시듯이 가는데 난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우파가 아니다. 지금 우파를 부정하고 우파를 배신하고 있는 거다. 이런 지적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계엄령을 같이 했던 사람들끼리 말이 달라. 말이 다른데 이 말이 왜 다른지도 좀 의문이거니와, 이 다르다라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현재 계엄령에 대한 의미 자체도 또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전략이 완전히 꼬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오늘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했어요. 이 계엄은 평화적 계엄이고 포고령은 요식행위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엄 사태를 평화적 계엄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애 여론조를 주력하는데 지금 평화적 계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게 포고령에 대한 거예요. 포고령.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령은 국무회의에서도 부서가 없죠. 포고령에도 부서가 있어야 돼요. 이 국무회의들의 사인이 있었는데 없어. 그러니까 지금 포고령도 문제고 국무회의도 문제야. 근데 포고령 자체도 헌법에 맞게 써야 돼. 근데 거기서 뭐 국회의원을 조지고 언론 탄압을 하고 무슨 뭐 전공의를 처단하고 이게 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거야. 그 계엄령은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 계엄령은 예를 들어 무슨 뭐 대구 지역에 어디 간첩 새끼들이 갑자기 막 방화를 저지르고 어디 간첩놈들이 갑자기 총격전을 해. 그러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 그 선포하는 데 있어서 명령이 그 사건을 막기 위한 포고령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무슨 갑자기 무슨 언론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대구 지역에 있는 분들 뭐 외부로 나가는 거 금지, 뭐 거기다 어떤 교통편 금지, 출입 금지 뭐 이런 것들 말이야.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게 포고령이지. 내가 내 맘대로 세상을 갖다가 우리나라를 싹 다 바꿔주게 하면서 쓰는 게 포고령이 아니라는 거야. 그딴 식이면은 당장에 뭐 문재인이나 김대중도 했지. 그게 아니라 사건 해결을 관련해서 써야 될 거 아니야. 포고령이라는 게 그 사건 해결에 관련된 걸 국민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대구에 지금 간첩놈들이 방화를 저지르고 난리를 치니까 대구에 가지 마세요. 대구에 있는 분들도 지금 나오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거기 있으세요. 이런 거야. 혹은 거기 감염병이 있어 나오지 마시라고 할 때 쓰는 거야. 근데 갑자기 대구에다가 나왔는데 모든 전국의 국회의원 나오지 말고 모든 언론도 보도하지 말고 모든 무슨 전공의도 너 안 오면 죽인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얘기했던 무슨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처단한다와 포고령의 내용이 말이 안 맞는 거라고. 본인이 내가 반국가 세력이야 이걸 포고령에서 증명을 하고 만 거야.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얘들아 나는 민주의식이 없고 이 나라를 그냥 반민주적인 독재로 만들 거야 라고 본인이 포고령이 써버린 결과가 되잖아. 그래서 그 내용을 아주 심층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대면서 사건에 대해서 어디에 전시사태, 어디에 폭동사태가 있고 어떤 나쁜 놈들이 지금 우리의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구나. 그 놈들을 잡기 위한 명령, 필요한 명령들을 딱 쓰는 게 포고령이고 그걸 국무회에서 동의를 받고 도장 찍고 발표하는 거야. 이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헌법 내용도 없고 부서도 없고. 그러니까 과정이 다 걸려. 여기서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여기서 어떤 이 계엄령이나 포고령의 이해도에서 완전히 우리의 민주나 자유에 대한 개념을 탑재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예 그냥 또라이가 돼 있느냐, 이걸 바로 알 수가 있다고. 근데 포고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장황하게 설명한 이들은 이 계엄 포고령, 즉 이게 위헌이잖아. 내용이 위헌이 너무나 많은 거 아니냐 했더니 뭐라고 하냐, 포고령은 요식행위다. 요식행위. 의미를 깎았다. 그러면서 이게 물론 수사에다 쟁점이 될 텐데 우리가 변론하겠다라면서 추가적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게 지금 위헌적 내용인 걸 인정하면서도 이건 요식행위 그냥 쓴 거야. 의미를 깎았다고 나왔죠. 의미를 깎았다. 그건 그냥 쓴 거야.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계엄령을 해야 되니까 그냥 대충 쓴 거지 진지하게 우리가 쓴 건 아니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죠? 지금 저분들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은 포고령은 별게 아니라 요식행위를 쓴 거야. 요식행위로. 그냥 대충 쓴 거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어. 그런데 오늘 국방장관이었던 김용현 측은 뭐라고 하냐, 포고령은 유효해. 적대 세력 관점에서 공적 작성했고 포고령 1호는 유효하니까 내가 다 고소할 거야. 아니, 앞에서 포고령은 요식행위라고 했는데 여기서 포고령은 유효한 거야. 그럼 이게 뭐냐고. 지금 둘이서 얘기가 달라. 자기들끼리도 말이 다른 거야 지금. 이러니까 여론전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 거지. 그러면은 포고령이 맞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변호인과 말이 안 맞잖아. 윤석열 변호인 측은 야 그건 요식행위지 그거 진짜가 아니라 아니야 마 이러고 있는데, 뭐야 포고령이 요식행위였어? 아따 이거 아니래 이러고 빠져야 되고, 포고령이 야 포고령 그 요식행위야라고 얘기했더니 김용현 얘기로 야 용현아 그게 뭐야 마, 아니 그거 유효하지 않아 마, 그 요식행위야 그렇게 우리 줬대 이렇게 가야 돼 지금. 그러니까 둘이 지금 말이 안 맞는단 말이야. 왜 이렇게 됐는지를 보면은 이 전략도 그렇고 지금 이 계엄에 대해서 본인들이 했던 것과 법정에 가서 자기네들이 항변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괴리가 너무 심한 거야. 괴리가 너무 심한데 전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쪽은 법적으로 불리한 거를 의미를 깎는 쪽으로 가고, 김용현 쪽은 법적으로 불리한 거를 자기네 딴에는 억지로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둘이 방향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니 말이 이렇게 다르지. 이런 점에서 내가 지금 우리가 이 계엄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응하는 걸 보면은 과연 이게 무죄가 나오겠냐 이렇게 대응해서. 그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안타깝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저렇게 처신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게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정당성이 있었다면 증거를 다다다다다 내면서 설명이 가능한데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고 막 앞뒤가 안 맞고 막 이래버리면 벌써 법적으로 다 꼬여버리고 자기들끼리도 대응이 없구나. 이게 우리한테 다 노출이 되잖아요. 당장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계엄령을 꼴붙이면서 얘기한 사이인데 둘이 저렇게 얘기가 달라져. 그게 지금 상황이 자기네들도 법정 대응 전략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야.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한쪽은 요식행위다, 한쪽은 유효하다, 이런 황당한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추정하기보다는 빨리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싶다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끌지 마시고 그냥 가시는 게 좋아. 그냥 가셔서 내가 가겠다. 내가 증거를 한번 내보겠다. 근데 없으면은 빨리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더 큰 사과나 어떤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멘트를 하시고 끝내주시는 게 낫다. 그러면 우파가 차라리 마음 편하게 야 그러면 우리 윤통은 그렇게 가셨고 우리가 차기 대권 차기에 대해서 빨리 준비하자. 이재명 정도 우리가 잡을 수 있다. 뭐 해서 뭔가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저런 상황 만들어 놓고 우파 사람한테 나를 지키는 게 우파고 나를 안 지키면 니들은 뭐 나쁜 놈이야 뭐 이래버리면, 아니 그러면 이건 이재명만 도와주는 거잖아. 우리 안에서 갈라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러면 지도자의 모습도 아니고 우파로서 우리한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생각해보시면 우리 안에서 너무 큰 갈등만 남기잖아. 우리가 맨날 뭐 윤석열 대통령 아니 같은 우파인데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재명을 막아야 되는데 윤통 때문에 못 막는 상황이라고 지금 이렇게 되면.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면은 이게 안 되는구나. 무엇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라는 겁니다. 자, 우파 쪽이 지금 여론전 하고 있잖아요.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싸우자 뭐 이런데, 내가 다시 말하지만 이런 거는 국가 권력을 갖다가 분리를 시킬 때 국민의 저항권이 성립되는 거예요. 한 명의 정치인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건 모순된 거야.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주인인
그 국민의 주인이라는 거를 증명받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발동하는 게 국민의 저항권이지, 한 명의 정치인이나 뭐 누군가를 위해 국민들이 막 뭐 이런 권력자를 위해 국민들이 모인다, 이거부터가 민주주의가 아니잖아. 한 명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건데 그거는 의미상 저항권이 될 수가 없고 그냥 폭동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 사회 소요 사태를 내리고, 이건 거는 좌파적인 감성이기 때문에 우파들이 동의하지가 않아. 대다수의 우파는 그런 식으로 보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떤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우파에게는 그런 사고가 없고 사상 자체에 그런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들어왔던 우파라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동의해서 뭔가 물리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할 거면 뭐 비폭력, 뭐 합법적 이런 것만 외치지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막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야. 그럴 수가 없거든. 국민의 저항권은 뭐 그냥 다 불지르고 막 난리가 나야 돼. 왜냐면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거니까. 이런 권력자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데 있어서는 법의 선을 넘거든. 근데 한 명의 권력자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저항권을 법도 어기면서 써달라, 이런 건 저항권이 아니라 그냥 폭동이에요, 폭동.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지금 이런 국민의 저항권에 기대한다는 것부터가 인간의 역사나 저항권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이 부족하니까 나오는 상당히 좀 질적으로 낮은 거고 또 좌파적인 뭐 주장인 거죠. 자, 그런 걸 원해서 우리 윤석열 측에서 또 여론전을 하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항해서 좌파들의 여론전이 이제 나옵니다. 좌파들의 여론전 한번 볼까요? 정말 우리는 좀, 만약에 여론전으로 굳이 뭘 바꾸고 싶다, 댓글 조작 이거 필요 없어. 그냥 한 방에 이렇게 가면 돼. 좌빨들의 여론 조작 현장으로 한번 가보죠. 예, 거의 이거는 보시죠. 경호처 직원 춥고 불안합니다. 대다수는 마지못해 남아있어요. MC에서 경호처 직원의 메시지를 공개시켰다면서 현재 근무 중입니다. 춥고 불안합니다. 공조본에서 올 것 같은데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다수 직원들은 명령이라 마지못해 여기 있습니다. 그냥 열어줄 수 없으니까 서 있는 정도예요. 김영현, 김건희 라인만 살아있고 일반 직원들은 동요가 큽니다. 지휘부는 어차피 무너지면 자기들도 끝이라 발악하는 것 같고요. 경호처 특성상 대다수 직원들은 마지못해 감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지 않으면 비겁자로 낙인찍기 빨리 종료되길 바랍니다. 우리 경호처가 다 2년간 당황했어요. 왜 2년이야? 문재인 때 5년 앞서가고 7년이라고 해야지, 이 자식아. 상황이 정리면 발버지고 경호처가 제거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게 MBC 김종배에 나왔다는데 뭐라고 하냐? 어제 신원을 밝힐 수 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자신의 지인이 경호처 직원인데 이 같은 메시지를, 제가 저런 거 보면요, 한 85% 이상은 저거 뻥입니다. 저거 주작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 왜냐? 자신의 지인이 경호처 직원이래. 그러면 건너 온 거 아니야? 건너. 야,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감성파리로 뻑하니 때리고, 이거를 갖다가 JTBC고 MBC고 뭐 좌빨 배째 다 보도야. 슬픈 음악 깔리면서 막 지금 내부 상황이 동요 중입니다. 기계적으로 내가 좀 의심이 너무 많은 건가? 내가 너무 기계적으로 의심이 많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거는 사실 우파 입장에서는 믿기 어렵죠. 그런데 좌빨들의 방식을 보면은 지금 내부적인 사람들의 심리전에는 효과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경호처 애들을 갈라치기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욕을 때려가지고 밑에 있는 애들, 야 저거 누구야? 지들끼리 그럴 거 아니야. 경호처 애들 내부에서는 야 저거 누가 있어? 저거 누가 보낸 거야? 이러고 지들끼리 하다 보면은 나 저런 거에 동의되는데? 아니 나는 아닌데 저 얘기가 틀린 건 아니야. 이러고 심리전을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야 저게 말이 돼? 야 저게 경호처가 누굴 건너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뭐야 임마, 이게 보도가 임마 확인은 됐어 임마, 뭐 얘기 어느 부서요 누구야 막 없어. 내용은 그냥 건너온 거야. 아니 말고거든. 하지만 얘네들은 경호처의 심리전에는 효과적인 지금 프로파간다가 된 거죠. 우리 쪽에서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우파 노인들과 뭐 우파 애들한테 폭동을 일으켜달라는 건데 저쪽에서는 이게 아닌 말고지만 쟤네들의 심리를 건드리는 이런 요소로 경호처 애들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애들한테 향해서 이걸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좌빨들이 어떻게 다른지가 여기서 나오죠. 쟤네들은 감성을 자극하고 그 감성에서 자기네들이 유리할 수 있는 방향에 타겟팅을 해가지고 집중 공격을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광범위한 대상을 향해서 너무 과대한 망상 속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걸 이식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무리수라는 거지.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걸 체제 전쟁이다 얘기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파를 대표해서 어떤 체제를 얘기할 입장인가 갸우뚱하잖아. 그럴 거면 왜 트럼프 주니어는 왜 쌩까고 낸시 펠로시는 왜 쌩까며 왜 바이든한테 몰빵을 하고 뭐 다 이렇게 따져들고 왜 여가부는 그걸 왜 확장을 했어? 왜 여가부 예산을 늘려놓고 무슨 놈의 체제 전쟁을 얘기를 해? 이렇게 다 따져들어가지고 다 모순적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거 너무 방대한 이야기를 그냥 얘기를 하니까 이거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 막 우리가 감당이 안 돼. 뭐 체제 전쟁이래 막. 뭐 어쩌라는 거야 막. 근데 저쪽은 아주 몇백 명을 노려서 애들을 갖다가 막 마음을 심금을 울려버린다. 아님 말고 내용이었습니다. 아, 나 이거 보면서 서로 간에 여론전을 하는데 여론전의 방향이 완전 다르다. 즉 가능한 대상에게 가능한 이야기로 흔들어 놓느냐, 불가능한 대상에게 불가능한 이야기로 좀 너무나 커다란 이야기로 커다란 요구를 하고 있느냐, 이 차이가 지금 느껴지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좀 당황합니다. 왜냐면은 경찰과 공처가 이를 벅벅 깔고 있거든. 오면 다 잡아간다 이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안 갈 것 같은데요 이러고 주저하고 있어. 예. 국민의힘에서 잡혀갈까 봐 못 가고 있는 거야. 아주 곤란해졌습니다. 국민의힘 한남동으로 달려갈까요? 한남동 주저함이 역력하다. 그래요? 한남동 관저를 찾은 뭐 윤상열, 김민전이 유일하고 예, 부담감을 내비치는 친윤계 의원도 있었다. 아직 간다는 의원들이 없다. 내가 개별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예, 가더라도 우르르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라면서 뭔가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의식해서 못 가고 있다. 탄핵 불복 모양새로 비치가 두렵고 전광훈과 자매 결혼이냐. 지도부가 강력히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게 비판이 쏟아졌다. 당 지도부도 거리를 두면서 자칫하면 개혁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우르르 관저해가는 모습이 조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예, 그래요. 뭐 예, 특히 의원들이 체포 가능성도 걱정할 것이다 라면서 아무래도 이제 의원들이 그런 현장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뭐라고 해, 이렇게 사람들 우파 사람들이 있고 우파 사람들 안에서도 뭐 예를 뭐 의원님 저걸 막아주세요. 그러면 의원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 대고 모양 빠지게 아이 제가 저게 어떻게 갑니까? 하하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히 그 틀튜브의 먹잇감만 되거든. 그러니까 약간 좀 주춤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론전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지지율 조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지지율 조사에 대해서 조선일보마저도 까고 있어. 얼마나 주작질이 심했냐 보면 조선일보도 지금 못 믿겠다 이러고 들어놓았거든요. 아마 어떤 현재의 우리들이 흘러가는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사실상은 좀 믿기 어려운 데이터가 많았죠. 뭐 전라도 지역의 지지율이 30% 20% 막 이렇게 나오면은 솔직히 그거를 우리 보고 믿으러 가면은 야 전라도 지지율 30%는 그거 전두환 대통령이 과거에 그 민정당으로 그 전라도 광주에서 이겨본 적이 있거든. 거기서 전두환의 민정당을 지었는데 그때는 표가 분산이 된 거야. 그때도 득표율이 30몇 프로나 맞나? 40몇 프로나 하여튼 그 정도거든. 근데 거기에 준할 만큼 올라간 거야. 이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에 전라도 지지율을 그렇게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마저도 야 그건 착시야. 이거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ARS 여론조사에 3가지 착시 효과가 있다.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조선일보야. 조선일보. 예, 이거 조선일보입니다. 내가 여기 박아줄게. 여기다 박아야겠구만. 여기다가 조선일보. 예, 이거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 함께 보시죠. 자 여기 보면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격차 줄어들고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허허. 예. ARS 조사는 적극 지지층의 참여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해석해야 된다. 여권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건 맞지만 3%에서 4%밖에 안 되는 응답률을 기록한 일부 ARS 조사는 과다 표집으로 인해서 왜곡이 심하게 난 조사라는 것이다. 기계음을 들려주며 설문을 진행하는 ARS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전화로 하는 면접조사에 비해 응답률이 낮다. 왜 낮냐? 그냥 끊어. 그냥 귀찮아. 그리고 ARS 조사의 경우는 의견 표명을 유보하는 응답자 설문이 응하는 비율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민심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 정치의 과몰입증, 정치의 과잉증이 응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안에 따라서 업다운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소극 지지층과 중도 무당층의 응답이 적은 여론조사는 착시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바로 여기가 중요해요. ARS 조사는 응답자의 목소리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여권 적극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남 60대 남성이 호남 20대 여성으로 거짓 응답을 하더라도 걸러낼 수가 없는 것이다.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던 거죠. 예. 저게 예를 들어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 사람들 뭐 이렇게 하고 할당량이 있어요. 얘네들이 할당량을 이렇게 경기도 누구도 이렇게 할당량을 정해놔. 그런데 예를 들어 20대, 30대, 40대, 50대를 무한정으로 할당하는 게 아니라 할당량이 있어. 국민 비율대로 할당량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60대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설정을 딱 하잖아. 그럼 할당량이 이미 끝나버렸겠지. 그렇겠지? 근데 내가 주작질을 할 의도가 있어. 내가 조작할 의도가 있는 지지층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즉 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할당량이 넉넉하게 남아있는 계층을 노리는 거야. 그게 뭐겠어? 20대에다가 뭐 정의당 지지에다가 뭐 이런 다른 지역 어디 득보 지역에다가 그러면서 윤석열 지지나 국민의힘 지지를 눌러버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것처럼 착시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전에 제가 설명도 많이 드렸던 게 우리 공화당 여론조사에서 많이 포착됐죠. 우리 공화당 여론조사 그 문재인 지지율 조사를 보면 문재인이 막 40%가 넘어가. 이상하잖아. 이거 40%일 리가 없는데 누가 이렇게 지지해 보면은 우리 공화당 지지자 중에 50%가 문재인 지지로 막 나오던 거 막 있단 말이야. 그 여론조사를 내가 몇 번이나 방송에서 얘기한 적 있잖아요. 이거는 그 민주당 놈들이 우리 공화당 찍어놓고 문재인 찍는 거다. 그런 식으로 악용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조사의 발표는 최종적으로 그냥 대통령 지지율과 뭐 이런 것만 나오지 세세한 건 잘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 보고 그냥 결과값만 보면 뭐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사실상은 그건 허수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교체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신분을 속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작성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대통령의 탄핵과 대통령의 유죄 처벌이라는 게 이제 결정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본단 말이야. 지금 우파 사람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다 그렇게 느껴. 그러니까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체포가 되면은 못 빠져나오시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끝나버린다는 걸 알잖아요. 아니까 그 전 단계에서 저항을 좀 세게 하자 이건데 사실 결론은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하거나 대통령이 뭐 유죄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실 결속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상소가 되고 결론이 난 거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다면 요 시기에는 강화될 수밖에 없지. 그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돼 지금. 그래서 내가 60대지만 머리를 막 굴려서 내가 60대라고 안 되겠다. 20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좌빨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에 대한 뭐 이런 그 나중에 자기네들이 결속하게 되는 조사가 나면은 막 움직였고 막 지들끼리 막 눌러. 그럼 무슨 뭐 조국 수호 때도 뭐 여론조사가 어쩌네 저쩌네 다 개소리잖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은 법적 판단에 아무 영향력이 없어. 그래서 저런 ARS 조사 같은 것보다는 최대한 이제 면접 조사라든지 아니면 좀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서 판단해야지 뭐 급등락을 하는 걸 보고 야 이게 지금 상황이 뭐 이런 거는 너무 여론조사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나타나 있는 체포 명단에는 여론조사 기관 대표도 지금 대상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왜? 평상시에 여론조사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였던 김용호 전 국회의장님이 계셨죠. 예, 이분이 계엄령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니 화나니까 계엄령이라니 이게 뭐냐 라면서 계엄령은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얘기를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와타시와 예, 형어김 이러고 단기간에 산업화 민주화에 자부심 있는 한국인에게 계엄령이라는 어리석은 판단으로 큰 상처를 입혔다. 그동안에 쌓은 한국의 신도가 좀 급락했을 것이다. 계엄령으로 스스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며 물론 더불어 반민주당의 혜택가 지나치다. 하지만 참는 게 민주주의다. 화가 나니까 계엄령이라니 말이 안 된다. 윤 대통령의 약점을 술, 성질, 말 등 세 가지로 꼽으며 세 가지가 지나쳤음을 모두 충고해왔다. 매번 술을 많이 마시고 주위에 분노하며 말하지 말아도 될 것을 계속 분노하면서 쏟아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났다 이 얘기죠 지금. 지금 여야를 이끌고 있는 건 진정한 보수, 진정한 진보라고 말할 수 없다. 공감이 되는 얘기죠. 예. 점점 이제 그 원로들도 한마디씩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질문을 던질 때가 된 거예요. 보수는 무엇인가? 보수가 좌파를 따라하고 좌파처럼 거짓말하고 선동질하고 길바닥에서 깽판 치고 죽창 들고 불법을 저지르고 우리가 그러면서 좌파를 이길 수 있고 이것이 우파인가? 우리가 이것이 꿈꾸던 우파의 모습이었나?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꼴이나 보자고 이제까지 투표하고 우파를 지지해왔던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보는 저 모습들은 또 다른 좌파에 불과한 것인가? 한번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